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었어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일부 정권 전문가들 중에는 거품이 붕괴될 때까지 절결하는 표현까지 쓰는 정권 전문가가 있어요. 그야말로 무책임한 발언인데, 지금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메타버스 관련 용어가 10년 전부터 생긴 용어예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원래 이제 뭐 중점적으로 투자 대상이 되면서 부상하고 있는데, 작품을 가지고는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국내에서 뭐 앞에서 제가 오징어 게임을 잠시 얘기했지만 수백 편 중에 한 편이나 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왜 제가 이제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그 메타버스 산업의 출발점이 미국이고 메타버스 시대를 열고 있는 국가도 미국이고, 이런 기업들이 많은 국가도 미국이에요. 그리고 또 투자 방법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내용도 모르면서 추천하거든요. 수익이 수반될지 안 될지 그 내용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문가 집단이 ETF 상품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 ETF 상품 운용 능력에 검증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무책임하게 붕괴될 때까지 절결하는 표현을 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또 하나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도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만 넣어두면요, 투자하면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실패 확률 90%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작품이 그 메타라는 유튜브 공간 내지는 인터넷 공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 그러니까 컨텐츠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해야 안전빵이라는 거예요. 수익성도 보장이 되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제가 앞에서 얘기한 엔비디아 같은 그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AMD도 뭐 반도체 회사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이것도 소프트웨어 분야고 또 인공지능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각종 소프트웨어 분야예요. 이거 메타버스 관련 그 산업도.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최고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또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 어도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포토샵 그 솔루션을 어도비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차원 그래픽 분야에도 어도비가 또 앞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또 그 페이스북을 이제 메타로 바꿨는데, 뭐 워낙 이제 이것이 중요성은 아니까, 그러니까 알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용어라는 말 자체도, 메타라는 용어도 미국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우리는 그 개념 정도만 외워가지고 이 기업이 과연 메타버스 시대에 수익성을 창출할지 못할지에 대한 판단은 없는 겁니다, 지금. 무조건 이름만 붙으면, 관련만 되면 추천이거든요. 그거는 정권 전문가들이 할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거는 모랄해져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미국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메타버스 시대를 지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수익성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작품은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돈이 되거든요, 지원하는 산업은. 그래서 미국에 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으로 돈이 몰리게 돼 있어요.
메타버스 관련 투자도 미국의 이런 ETF 상품,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이 들어가 있는, 편입되어 있는 ETF, 거기에 돈이 몰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가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앞에는 첫 번째는 그거죠. 미국이 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메타버스 작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고속도로를 닦는 기업들도 미국이다. 그래서 거기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또 그쪽을 몰릴 수밖에 없다. 그것도 거리로 가야 된다. 또 미국은 주식 투자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전 국민의 한 60%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식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자도 전문가고, 그러다 보니까 흔히들 방송 채널이나 채널 등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그분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전문가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 수준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그냥 장사되니까 이것도 메타버스 관련 기업, 저것도 메타버스 관련 기업, 그래가지고 수익성이 안 나면 외국인이 팔아서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처럼 전문가가 파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 많은 것 같아요. 책임을 외국인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기관 투자자에게 떠넘기고, 또 책임을 중국 경제가 잘못돼가 문제래.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것도 결과론적으로 사전에 중국 경제가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기업은 투자에 유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중국이 문제가 되고 나서 중국 때문이라는 거야. 그건 정권 전문가가 할 얘기는 아니다 라는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또 가지고 열변을 통하는 이유는 2001년에 이제 닷컴 버블이 바로 이와 비슷하거든요. 메타버스와. 그냥 이름만 닷컴이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수익성이 수반되는지 안 되는지도 아무도 관심도 없고 책임도 안 져요. 특히 이제 요 근래 NFT라고 하는 거,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이게 토큰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것이 사기성이다. 왜냐하면 실제 NFT의 본질은 원본 보정하는 거거든. 이것이 원본이야. 그런 역할인데 왜 그게 토큰이냐 이거죠. 예? 그런 식으로 용어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믿을 수 없는 상품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허상만 남을 거다는 거죠. NFT라는 말 자체가, 대체불가 토큰이라는 자체가, 왜 토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가? 대체불가까지는 좋은데, 그거는 이제 원본 보정이니까 대체불가지요. 그것은. 그렇지만은 토큰이라는 이름을 왜 붙이느냐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제가 이 NFT가 의심스럽다. 수익성을 향후 낼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봐야 되고, 또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예술작품에 기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술작품은 미술작품이라고 하는 프랑스 이쪽이 강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미술가 중에서 이름이 알려진 미술가가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직까지 희망사항 같아. 제가 볼 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희망사항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희망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어요. 마치 원래 주가 오르기를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투자했지만은 대부분 실패했잖아요. 그거 똑같다라는 거죠. 검증받은 부분도 그만큼 수익 실현하기 힘든데, 검증받지 않은 분야에서 투자를 해갖고 수익을 실현하기는 더욱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